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학으로 바라본 건강 세상 6번째 호르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서대로 첫 번째 물, 두 번째 공기, 세 번째 빛, 네 번째 온도, 체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섯 번째 음식물까지 했고, 이번에 여섯 번째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신경이고, 여덟 번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래서 총 8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1번,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다섯 번째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빛과 온도는, 빛은 빛 에너지고 온도는 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개는 에너지, 그리고 세 개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6번과 7번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60조 개인데 60조 개의 세포를 종합 관리하는 겁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종합 관리하는데, 어떻게 만약에 따로따로 세포들이 따로 놀면은 이거 좀 엉망이 되는 거죠. 60조 개 그 많은 세포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뭐냐면은 대표적인 게 물질을 통해서 이 60조 개의 세포들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6번 호르몬이라는 그 물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7번 신경은 뭐냐면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은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고, 신경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60조의 세포들을 종합 관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꾸준히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것들도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어떤 물질과 에너지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섯 번째 호르몬은 물질을 가지고 60조 개의 세계를 조화와 균형 있게 잘 관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호르몬과 신경은, 호르몬은 물질이고 신경은 전기의 에너지로 본다고 했을 때 어느 게 빠를까요?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에너지로 가지고 전달하는 거하고 어느 게 빠를까요, 여러분? 이거에서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합니다.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것이 고속도로고, 굉장히 빠르다. 그리고, 이제 호르몬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편지를 전달해 주는 시스템이고, 신경은 마치 이메일로 확 전송하는 것처럼 신속하게 메시지가, 정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성 측면에서, 이게 신속성 측면에서는 신경이 빠른데, 또 이게 이제 빠른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은 빠른 반면에 지속 시간이 짧아요. 반면에 호르몬은 전달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지속되는 시간은 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몸을 종합 관리하는 조화 균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호르몬과 신경이 없다면은 우리들 60조 개의 세포는 각자 따로 놀 거예요. 따로 논다 그러면은 이미 그거는 다세포 생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같이 생존하려고 하면은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역할도 분담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마치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그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만약에 대한민국에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포라고 했을 때 각자 그냥 마구막 놀면 안 되겠죠. 어떤 거기에 질서가 있고 종합 컨트롤 타워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가 소통되면서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사회가 아주 아름답게 전체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 개의 세포가 60조 개의 세포가 일사불란하게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먼저 이제 6번 호르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이 좀 잡다하게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자, 세포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세포는 그 이와 같이 호르몬이나 신경을 가지고 이렇게 컨트롤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이제 이러한 것은 참 어쨌든 정말 잘 짜여져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호르몬과 신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자, 이제 중간에 우리 한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재미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인생 자체가 저는 재미있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생 뭐 있나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는데 태어나서부터 죽는데 태어나서 죽는 과정에 이 사이에 얼마나 재미있게 행복하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건강하지 못하면 불행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건강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재미있게 즐겁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조금 이 시간에 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가드가 있고 굿이 있습니다. 이쪽은 신이고 가드는 신입니다. 그리고 굿은 우리말로 선이라고 할 수 있죠. 착한 거. 자, 여기에 보면은 영어로 가드와 굿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는 요거를 어느 날 보고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뭔 차이가 있습니다. 뭔 차이가 있냐면은 여기 산소가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산소가 하나인데 이쪽에는 굿은 산소가 O가 두 개예요. O가 산소입니다. O가 산소예요. 원소 기호로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드에서 산소가 하나 더 들어가서 굿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산화된 겁니다. 만약에 굿에서 가드로 오면은 산소가 하나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환원되는 거죠. 환원. 이게 산화환원 관계입니다. 산화환원 관계. 그리고 우리 신과 선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 말로 신과 선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거의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어디가 차이가 있냐면 여기에 선에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가 차이가 있어요. 영어에서는 O가 하나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있습니다. 만약에 선에 있는 여기 있는 부분이 저쪽 바깥으로 가면 산이 됩니다. 산. 그래서 산신령이 있나? 산에는 이 신이 사나? 그래서 산신령,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저 스스로 한번 그런 생각을, 재미있는 생각을 자꾸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날 제가 이거 우연히 발견해요. 이걸 혼자 앉아서 이렇게 해놓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선생님한테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운동장을 돌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이야기를 듣더니 제가 이거 생각해서 알아냈다고, 산화환원 관계에 알아냈다고 그랬더니, 요 이야기를, 뭐냐면은, 신은, 선으로부터, 신은, 신은 선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이미 오래전에 누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중세 시대 때 토마스 아퀴너스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는데, 철학자가, 이 신은 선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약간 실망을 약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제 생각도 제가 그 책을 보고 안 건 아니고 제가 혼자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까? 신과 굿과 가드와 굿 관계를 저는 그런 식으로 산소가 붙고 떨어지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본 거죠. 나름대로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세요. 재미있게 그냥 봐주세요. 오케이. 자. 우리는 뭐 이렇게 살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혼자 앉아 있어도 그렇게 뭐 이렇게 짜증나고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혼자 앉아 있어도 이런 생각을 하면은 흐뭇합니다.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죠. 뭐.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우스갯소리로 한번 한 거고,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해봅시다.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 호르몬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호르몬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 몸속에 호르몬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한번 대표적인 호르몬 예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호르몬의 종류, 여러분이 아는 호르몬은 뭐가 있나요? 호르몬 종류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견한 호르몬은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처음으로 발견해서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꾸준히 발견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호르몬이 이미 밝혀졌고, 그래서 우리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도 알아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많은 호르몬을 다 이야기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호르몬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이 정도까지 알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대표적인 거 몇몇은 이 몇몇 호르몬은 좀 기억해 두는 것도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호르몬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포도당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포도당의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그 호르몬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흡수되는 포도당 양이 혈액 중에 많아지면은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당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어떤 호르몬을 분비시키냐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인슐린이 분비되면은 인슐린이 뭐 어떤 역정을 하냐면은 그 혈액 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면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은 혈액 중에 포도당이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줄이는 방법과, 또 인슐린이 그거를 이렇게 뭐냐면은 글리코겐이라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끔 그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은 포도당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는 거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혈액 중에 일정한 농도의 일정한 양의 포도당이 움직여야 세포들이 쓸 수 있는 포도당이 계속 공급이 돼줘야 된다. 뇌세포는 특히나 쉬지 않고 포도당이 공급이 돼야 돼요. 만약에 포도당의 농도가 줄어들면 뇌세포는 아우성을 칩니다. 명령을 내려요. 이거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는 위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야,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라. 그런 호르몬을 나오게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췌장에서 물론 인슐린도 생산되지만 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또 생성돼요. 그래서 글루카곤이 분비되면서 글루카곤이 나오면은 글리코겐이나 이런 다른 걸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던 것들이 다시 글리코겐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중에 일정한 농도의 포도당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또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너무 많으면은 줄여주고 적으면은 또 다시 그 레인지에, 그 범위 안에, 정상 범위에 들게끔 자동으로 이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아주 훌륭하죠. 이렇게 어떤 것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것을 이론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성 이론이라고 합니다.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항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몸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놀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는 동안에도, 어느 순간에도 잠시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도 몸 안에서 이루어져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사실 우리 몸 안에서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는데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그 호르몬의 역할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또 그 포도당도 중요하지만 또 수분도 중요해요. 우리 몸에 수분이, 우리가 첫 번째 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의 물의 양이 일정하게 어느 정도에서 관리가 돼야만이 물이라는 용매를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고, 뭐 영양소고 뭐고 이런 것들을 녹여서 운반도 할 수 있고 산소도 운반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적정량이 유지될 수 있게끔 우리 몸에서 또 그걸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부족해지면, 그러니까 넘칠 때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물이 부족한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아주 신속하게 반응을 합니다. 신속하게 반응해서 소변이 적게 나가게 하고, 땀이 덜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재흡수하는 거죠. 수분을 재흡수해 가지고 물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중이라든지 이런 우리 세포에서 필요한 물이 부족하지 않게끔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부족해지려고 하면 우리 뇌에서 뭐냐면은 바소프레신이라는 그 뇌하수체에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수분이 소변에서 신장에서 많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재흡수를 합니다. 유지를 해주는 거죠. 수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 뭐 또 다른 걸로는 신장에서 분비되는 건데,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나트륨을 재흡수합니다. 나트륨을 재흡수하면 나트륨이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그걸 해서 물이 충분하게 그 수분을 유지해주는 또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런 호르몬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수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발달돼 있어요. 다행스럽죠. 그렇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자, 이런 식으로 수분도 있고, 또 에너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그 조절하는 기능이 여기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어요. 갑상샘 호르몬이라고. 그래서 이 호르몬이 적절하게 나오면은 항상 일정한 36.5도 이 일정한 레인지에서 온도를 유지하는 에너지를 적절하게 잘 생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조절을 하는 게 여기 갑상선에서 요오드라는 그 원소가 있는데, 요오드라는 원소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요오드가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요오드는 반드시 보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 중에는 미역이라든지 해산물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미역이라든지 해산물을 조금씩 중간에 너무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 가끔 한 번씩 먹어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왜? 이 갑상선에 있는 요오드를 공급을 해줘야 우리 몸에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요오드라든지 어떤 이 갑상선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 많아도, 갑상샘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은 에너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에너지를 많이 쓸데없이 많이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몸이 말라요. 에너지는 많이 생산되지만 몸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갑상선 항기능증이라고 이렇게 병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또 이것이 너무 갑상선 샘이 호르몬이 적게 나오면 무슨 면이 에너지를 생산을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냐면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게으르고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적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너지를 안 쓰니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니까 뭐냐면 비만으로 가는 거죠.
이것도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병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일정한 범위에, 적절한 범위에 들어있어야 건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갑상샘 호르몬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갑상샘 또 부호르몬이라는 칼시토닌이 있는데, 그거는 칼슘의 양을 우리 몸에서, 칼슘의 농도도 중요하거든요. 그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또 하는 그런 호르몬이 있어요. 자, 그런 호르몬도 있고, 우리 잠을 자는 동안에 성장 호르몬이 또 나온다고요.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은, 성장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만약에 세포가 망가진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복구를 하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또 안 나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잘 때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면이 부족하면은 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성장 호르몬이 적어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 몸은 일정하게 항상 뭐냐면 어떠한 거든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뭐 자동차도 망가지게 돼 있고 모든 것은 망가지는데, 망가진 것을 수리할 수 있는 복구, 그러니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성장 호르몬이고, 잠을 잘 때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잠은 반드시 자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도 있고, 그 위에 또 우리 호르몬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성 호르몬도 있어요. 여자들한테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한테는 남성 호르몬인 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성이 이렇게 성 역할이 좀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것도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 위에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생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위기 상황이 닥쳤다, 호랑이가 쫓아온다, 뭐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에너지를 많이 생성해서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고 살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호르몬이 세포들한테 그런 명령을 내려줄 수 있는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은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이런 호르몬입니다. 그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확 하면은 빨리 움직이고 에너지를 그 근육에서 많이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위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기 상황도 아닌데 그냥 계속 그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든지 코르티솔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어느 일정한 어느 순간에 이 위기를 돌파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몸이 힘들어합니다. 뭐냐면 부신 피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그걸 만드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것도 어느 일을 해도 적당히 시켜야지, 너무 지나치게 시키면 얘도 이제 뭐냐면은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업을 합니다. 파업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은 그게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분비가 안 되면은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르티솔 그런 건 이제 뭐냐면은 스트레스 저항 호르몬이라고 그러는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에 이제 무방비가 되는 거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 호르몬을 너무 호르몬이 생성하는 기관을 혹사시키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는 것도 우리 부신을 갖다가 혹사시키는 거예요. 혹사시키면은 부신이 나중에는 파업을 합니다. 파업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는 그 노력을 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원활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만들지 않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적게 만드십시오. 스트레스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스트레스는 본인이 만드는, 똑같은 상황, 똑같은
그 사건을 겪었어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연하게 그게 무슨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그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 적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느냐, 본인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스트레스를 적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호르몬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요. 자, 아드레날린이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은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의욕적이고 동기를 부여하고 좋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도파민이 분비가 됐을 때 의욕이 있고, 만약에 도파민이 또 적어지면은 의욕상실증이 걸려요. 아무런 것을 무기력하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호르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에 따라서. 그런데 또 이 잘못돼가지고 그거는 굉장히 잘못돼요. 마약을 복용하면은 도파민이 과량으로 확 뇌에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은 행복을 넘어서 이제는 환상의 세계로 빠져들게요.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뿅 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한번 맛보게 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독은 뭐냐면 그런 황홀한 그 경험을 하게 되면 그 황홀한 경험을 잊지를 못하고 또 그 세계에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약물들을 지속적으로 탐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파민의 무서운 힘이죠. 그런 것에 그러니까 중독이 되지 않게끔 적절한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행복 정도는 거기에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랬어요. 도파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자, 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을 또 이렇게 적절하게 조화를 일으켜주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여러분 세로토닌이라는 들어봤죠? 세로토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우리 몸에 있는 전체 60조 개의 세포를 종합 관리하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모든 것을 종합 센트럴 차우처럼 이렇게 하는 호르몬이 이게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세로토닌이 적절한 양이 있을 때 그러니까 행복과 위기와 이런 것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죠. 세로토닌. 그렇습니다.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이 낮에는 분비가 돼요. 그리고 낮에는 분비가 돼서 그거를 조절하고 활동할 때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해가 지고 나면은 빛이 없으면 세로토닌이 뭘로 바뀌냐면은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은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요. 멜라토닌이 많이 밤에 빛이 없을 때는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잠을 잘 수 있게 유도를 시켜줍니다.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부족하면은 수면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뇌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빛이라는 게 중요해요. 빛. 내가 이제 우리 세 번째 때 뭐냐면 빛에 대해서 빛이라는 조건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빛을 충분히 눈으로 들어왔을 때 뇌에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세로토닌이 생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에서 빛이 없는 데서 자꾸 생활하면 세로토닌이 만들어지지 않고 자꾸 잠만 옵니다. 잠만 오고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호르몬이 너무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생활을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을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는 것은 뭐냐면 세로토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그런 호르몬이 만약에 세로토닌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 양이 적어지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그래서 정신과에서 어떤 뭐냐면은 약을 처방하냐면은 세로토닌 흡수 저해제라는 그런 약을 주어요.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한테. 왜 그러냐면은 세로토닌 양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많이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세로토닌이 없어지지 않게
그걸 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을 먹는 방법도 괜찮지만 세로토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저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라고 봐요. 그래서 가능하면 햇빛을 보고 해서 이렇게 해서 세로토닌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져서 뭐냐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을 찾아가야 되겠죠. 태양빛을 찾아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태양빛을 보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세 번째 조건에서 빛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이런 호르몬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작용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세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조화 균형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이 호르몬이 원활하게 그리고 적절한 양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항상성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우리가 노력을 해줘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호르몬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2020년에 이 책을 쓰면서는 그 범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책을 썼는데, 2021년, 2020년 이렇게 이제 또 더 공부를 하고 났더니, 물론 호르몬도 중요한데, 호르몬은 어디에서 흘러가냐면은 혈액종이를 타고 이렇게 흘러가요. 혈액종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혈액에는 호르몬도 이렇게 그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혈액종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온 세포로 다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되면은 호르몬도 잘 그 부위에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생활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는 호르몬에 있을 수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혈액순환이 되고 그래서 이러하면은 모든 문제가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라. 그리고 혈액순환과 더불어서 또 순환하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림프액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체, 결국에 물의 순환이죠. 혈액도 물이고, 림프액도 물 속에 물을 토대로 해서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물의 순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순환과 물질의 순환이긴 한데, 물도 물질이니까, 혈액순환과 림프액 순환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정리한다면은 뭐라 그러냐,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보다 혈액순환이라고 하는 게 더 이 제목을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혈액순환. 그래, 물질의 순환이죠. 물질의 순환. 자, 다음번 이제 7번째 이야기하는 신경은 물질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가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르죠. 그러니까 물질을 가지고 60조 개의 세포를 종합 관리하는 것과 이제 다음번에 7번째 신경은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세포를 종합 관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은 이루어져 있고, 또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조화 균형을 이루는 종합 관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신경, 전기 에너지 측면을 살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 물질을 통해서 60조 개의 세계를 종합 관리하는 조화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물질과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물질과 에너지. 여러분, 물질이 뭐고 에너지가 뭔지를 많이 들어보셔서 알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우리 몸은
그거를 토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를 잘 관찰해 보면은 아주 질서정연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있는 거 과학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몸이 질서를 이 60조 개의 많은 세포가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것을 물질을 통해서, 호르몬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정교합니다. 아주 정교해요.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 감사합니다.